안녕하세요. 탑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 이수향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게 원발적 또는 2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양이 췌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췌장염은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갑자기 많이 섭취했을 때 급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또는 2차적으로 구토를 많이 하거나 식욕 결핍이 있는 어떤 질병의 동반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식욕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된 경우라면 구토와 극심한 복통 증상을 보일 수 있고요. 아이들이 일단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는 걸로 보호자분들은 인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이 췌장염과 개에서의 췌장염은 해부학적인 구조 차이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담낭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관과 췌장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관이 같이 붙어서 떨어지고요. 개에서는 각각 다르게 분지되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해부학적 이유 때문에 고양이들은 담낭, 췌장, 십이지장 이 세 장기가 같이 염증을 앓게 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에서의 췌장염보다 조금 더 위험한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초기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2, 3일만 해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아주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췌장염은 치료약이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췌장염 자체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바이러스성 질환과 비슷하게 대증 치료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케어하게 되는데요. 고양이가 췌장염에 걸리게 되면 일단 배가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으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아이는 지방간이 같이 따라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무증상인 경우에는 일단 아이를 며칠 지켜보거나 간단한 내복약으로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식욕 결핍, 구토 등 임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일단 수액을 맞으면서 수화를 시키게 될 거고요. 적절한 항생제를 처치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치료로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조금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혈장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혈장 치료가 췌장염에서는 참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하나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적혈구를 제외한 부분을 치료에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혈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을 회복시키는데 혈장이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경우에 혈장 치료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추천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췌장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전 아침마다 체중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식욕의 변화가 온다든지 컨디션의 변화가 오면 일단 하루 섭취하는 양이 줄어드는 걸로 그 사인을 먼저 보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양이 정확한지 나오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체중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집에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췌장염을 앓은 환자는 만성 췌장염 환자로 분류가 되어 췌장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췌장염은 고단백, 고지방 식이가 좀 위험하고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저지방 식이를 해서 그 위험도를 좀 낮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도 물론 관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구토를 한다고 밥을 안 먹이게 되면 다른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항구토제 주사 처치를 받거나 내복약을 처방받으신 후 그리고 강제로라도 반드시 밥은 먹이셔야 됩니다. 건식과 습식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저지방 쪽으로 사료를 찾아보셔서 먹여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췌장에 좋은 췌장 효소 또는 영양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먹여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시판되고 있는 췌장 관련 효소제 같은 경우에는 췌장염 환자를 위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보호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 중에 췌장염 한번 앓고 나면 평생 관리해야 되니까 효소제를 줘서 췌장 기능을
기능을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나와 있는 효소제는 췌장이 완전 무너져서 췌장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먹이고 싶다 그러면 췌장 효소제가 아니라 뭐 항산화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영양제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효소제를 투약하는 거는 반드시 병원에서 췌장 기능의 평가,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키우면서 췌장염을 한 번쯤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